손절매. 손절매란 손해를 잘라버리는 매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로스컷, 스탑로스라고 하며 손절매를 줄여서 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손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나를 믿어준 고마운 사람이고 하나는 알파 컨덕터입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절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기회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오피니언으로는 손절을 잘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손익비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높은 손익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절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은 종목은 빠르게 손절하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왜냐? 크게 잃지 않기 때문에. 아마 초기 알파 컨덕터 멤버십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이딩에서 연속적인 익절이 나오고 높은 승률이 나올 때는 베팅 금액도 늘리고 종목 수도 더 늘리죠.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보다 보유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손절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죠? 베팅 횟수를 줄이고 비중도 축소하고 현금 들고 관망하셔라, 이런 얘기 질리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략은 시장에서 잘 먹히는 구간과 잘 먹히지 않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전략에 문제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시장이 하락할 위기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손절매 폭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져서 꽤 여유 있는 손절매 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에는 더 적은 수량을 베팅하고 비중을 줄여서 전체 투자 자산 대비 손실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은 손실을 내면 어떻게 하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크게 베팅하고 더 잦은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금만 복구하면 이 바닥 떠야지,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잃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분명히 옵니다. 기회는. 시장에 곡소리가 날 때 항상 돈 버는 초심자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주식 처음 했던 분들 중에 돈을 벌었다 하는 분들 보면 시장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싸들고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천운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돈은 시장이 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초심자들은 돈을 벌었어도 전략과 원칙, 규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 돈을 다시 22년과 같은 하락장에 대부분 손실냈을 겁니다. 시장의 순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장에서 몇 개월 혹은 1, 2개월 만에 몇백 %,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는 천재 트레이더들, 그리고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들을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모두가 다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수년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처드 데니스 같은 천재 트레이더도 전체 계좌 수익률은 연평균 120%입니다. 대부분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계좌를 다운사이징해서 나갑니다. 규모를 작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20억 있는 사람이 1억 대회에 나가거나 5천만원 리그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천재적인 트레이딩 실력으로 1억 대회에서 1억을 벌어서 한 2주간 100% 수익률이 났어도 계좌 운용자산 전체로 보면 20억 중에 1억을 번 거니까 5% 수익을 낸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잘한 거지만 그 수익률이 전체 자산의 수익률은 아니라는 거죠. 가치 투자자나 이런 천재적인 트레이더들의 거래 내역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손절을 잘한다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손익비가 높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예를 들어보면요, 손절은 3에서 5% 내외에서 끊는 경우가 많다면 수익은 5%에서 15% 이상 내는 거래가 많다는 겁니다. 손익비가 높아지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승률이 높거나 수익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주거나. 근데 대부분 전체 거래 실적을 보면요, 승률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손익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적절한 손절매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이상적인 손절매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손절매 폭은 주가의 일반적인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크면서 추세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까지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렵죠. 역사적 변동성과 같은 통계적인 측정 방법들을 이용하면 해당 종목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든 조건이 과거와 동일하다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선행되는데 시장에서 모든 조건이 과거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통계적인 측정법을 사용하더라도 손실 제한을 위한 적절한 손절매 가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차트를 살펴보고 일본 기준으로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5에서 10달러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손절매 폭으로 1, 2달러를 설정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신의 매매 결과를 검토하는 것도 적절한 손절매를 설정하는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모든 전략은 내 평균 거래 실적을 토대로 기록하고 수치화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표가 손실률과 원금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손절하고 더 싼 가격에서 재매수하는 경우가 있죠.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기도 하고 휩소가 발생한 과매도 구간에서 재매수함으로써 손실 회복을 더 빠르게 진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손절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의 내용을 모두 참고하셔서 적절한 손절매 전략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전에 어느 정도 가격 범위를 이탈하면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시나리오를 준비한 채 매수에 나선다면 손익비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 유레카 앱을 통해서 알파 컨덕터의 인사이트 칼럼과 포트폴리오 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앱 다운로드 하시고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